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독자분이 저에게 리눅스 커널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질문 내용이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영상을 하나 찍게 됐는데요. 질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은 다 빼고 질문 중에 핵심만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하고 사용하다가 할당된 시간이 다 되면 타이머가 인터럽트를 날리고 인터럽트 핸들러가 의해 현재 실행 중인 유저 상태의 프로세스가 커널 모드로 바뀌면서 커널표 스케줄 함수가 실행되며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것으로 현재 책을 읽으며 이해를 했습니다. 네, 라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100% 이해를 좀 정확히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조금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추가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CPU가 아까 프로세서가 CPU를 점유하고 사용하다가 할당된 시간이 다 되면 이 할당된 시간은 타임 슬라이스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타임 슬라이스를 할당하는데 타임 슬라이스가 점점 떨어져요. 타임 슬라이스가 이제 점점 떨어져서 0이 되면 어떤 내부의 동작을 하냐면 그 프로세스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게 이제 스레드 인포라는 구조체가 있잖아요. 스레드 인포의 프리엠트 카운트의 첫 번째 값을 0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는 이제 프리엠션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마킹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마킹을 하고 나서 이제 프로세스가 유저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시스템 콜 핸들러, 서브루틴을 실행을 다 마무리하고 커널 공간으로 복귀하기 직전 그리고 인터럽트 핸들러 처리를 마무리하고 난 그 시점에 프리엠션이 됩니다. 잘 따라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시나리오는 이제 프리엠션과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타임 슬라이스가 다 떨어지면 프리엠션 될 수 있는 프로세스로 마킹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저 프로세스를 좀 이제 이 경우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스템 콜 핸들러를 서브루틴으로 다 실행을 마무리하고 유저 공간으로 복귀하기 직전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 핸들러를 실행을 마무리하고 난 그 시점에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 이 된다고 지금 이제 명시하셨는데 이때는 프리엠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커널 쪽 스케줄 함수나 컨텍스트 스위칭 같은 요 내용은 제대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을 주신 내용을 지금 읽어보면은 여기서 드는 의문은 아직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고 다른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하기 전에는 RQ 구조체, 이 구조체가 런 큐를 이제 나타내는 구조체죠. 이 런 큐가 per CPU 타입의 구조체인데 CPU 코어의 개수만큼 있어요. 근데 CURR은 이제 타스크 디스크립터 타입의 필드죠. CURR에서는 현재 CPU 코어를 점유하고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타스크 디스크립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뭐 맞는 말씀이시고 제대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런큐 구조체의 CURR이라는 필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필드는 현재 CPU 코어를 점유하고 있는 프로세스의 타스크 디스크립터 값이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질문 주신 프로세스가 이제 유저 프로세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코드를 보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그 ftrace 메시지를 이제 분석을 하시면 실제 1초 동안에
이제 커널 레이어에서 어떤 동작을 처리하는지를 좀 자세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1초 동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라즈베리 파이에서 유튜브 하나만 딱 실행을 하고 하는 상황에서 ftrace 메시지를 키잖아요. 키고 1초 동안에 그 리눅스 커널에서 타스크 스케줄링이 몇 번 정도 일어날까요? 타스크 스케줄링이 보통 이 정도 상황에서는 50번 정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그리고 1초 동안에 시스템 콜과 인터럽트가 몇 번 트리거 되냐면, 인터럽트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번 정도? 그리고 시스템 콜은 3000번 정도 트리거가 돼요.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커널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타스크 스케줄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시스템 콜이나 인터럽트 굉장히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그 타스크 스케줄링과 관련된 그런 동작이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유저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저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유저 공간에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 공간으로 진입하잖아요. 근데 커널 공간에서 이제 유저 프로세스가 시스템 콜로 커널 공간에 진입을 해서 이제 커널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때도 런키 구조주의 CURR 필드는 해당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트 주소를 저장을 하고 있고요. 프로세스가 유저 공간에 있던 커널 공간에 있던 해당 프로세스가 현재 CPU 코어에서 실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유저 프로세스가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 공간으로 진입을 했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해당 엉큐 구조체의 CURR 필드는 당연히 해당 프로세스 태스크 디스크립트 주소를 저장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유저 프로세스가 유저 공간으로 돌아갔어요. 유저 공간으로 돌아간 다음에 유저 공간에는 코드를 실행하고 있어요. 요 순간에도요, 런큐 구조체의 CURR 필드는 해당 유저 프로세스 태스크 디스크립트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눅스 커널과 관련된 다양한 크래시 랜덤 툴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크래시 덤프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시점의 메모리 스냅샷을 보거든요. 보면은 어떤 CPU 코어별로 유저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 CPU 코어가 있는데, 그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디버깅을 하면은 런큐 구조주의 CURR 필드는 유저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유저 프로세스가 커널 공간에 있던 아니면 유저 공간에서 어떤 코드를 실행하던 간에 런큐 구조체 CURL에는 여전히 해당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1초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럽트가 3000번 정도 트리거되고 1초 동안에 시스템 콜은 2000번 정도 트리거되고 타스크 스케줄링은 50번 정도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유저 공간에서 커널 공간으로 스위칭되는 동작은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분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ftrace 메시지를 이렇게 보시면서 실제 커널 내부에서 어떤 동작,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한번 같이 분석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 트리3GB라는 그 디버거 프로그램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이제 커널의 구조를 자주 보는 편인데, 리눅스 커널의 가장 친화적인 툴은 제 생각에는 ftrace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커널 모드로, 유저 프로세스가 커널 모드로 진입하는 순간 해당 프로세스는 실행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니죠. 네. 유저 프로세스가 커널 모드로 진입을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해당 프로세스는 실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왜 지금 CPU 점유율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CPU 점유율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하고 제가 뭐 예로 답신을 드리던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던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그 태스크 디스크립터에 프로세스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 중에서 뭐 U타임, S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가 유주 공간에 실행됐던 시간이라든가 커널 공간에 실행된 타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정보가 약간 비슷한 정보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CPU 점유율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프로세서 우선순위가 일반 프로세스랑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RT 프로세스가 있는데, CPU 점유율과 관련해서 뭐 이슈가 생기는 경우는요, 일반 프로세스보다는 RT 프로세스,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CPU를 계속 잡고 있다거나,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은 RT 프로세스, 실시간 프로세스가 둘이 경합을 막 하면서 둘이 이제 다투면서 CPU 코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프로세스가 많더라도요, 실시간 프로세스, RT 프로세스만 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뭐 실전 프로젝트에서는 이슈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CPU 점유율 관련돼서는 특히 실시간 프로세스가 얼마나 CPU를 점유하면서 실행 이제 독점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뭐 그런 시나리오에서 좀 더 확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RT 프로세스 같은 경우가 사실 어찌 보면은 성능 이슈를 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도 같이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독자분이 저한테 해주신 질문에 제가 제대로 의도에 맞게 답신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설명을 듣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메일 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서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